자, 이번은 이제 특수한 형태의 법률행위라고 해서 조건부 법률행위, 기한부 법률행위, 평균 1년에 한 문제 구성되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대리, 이런 주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건부 법률행위 파트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정기, 해능, 이 얘기로 거의 다 귀결이 되죠. 그래서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인 경우, 이때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이다라고 하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에서 정기, 해능, 미리 이제 결론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이런저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정기, 해능에 해당하면 이것은 조건 없는 법률 행위다라고 하는 거, 요게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요 틀만 잡고 있으면 나머지 특수한 경우는 무효인 법률행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정기해능이라고 해서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면, 자,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전제를 삼고요. 자, 이제 하나하나 가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이라는 표현과 기한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기한은 한번 공부를 하셨어요. 소위 장래효라고 해서 기한이 도래하게 되면 장래에 대해서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12월 31일이 되기는 너한테 이제 차를 한 대 뽑아주겠다라고 하면 이게 우리가 기한부 법률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을 전제로 하는 법률 행위를 가리켜서 기한이라고 부르요. 그래서 12월 31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기한이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특정이 되게 되죠. 자, 이에 대응해서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한 대 사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조건부 법률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합격을 할지 말지는 시험 보고 나서 합격자 발표 나와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 법률의 조건에 있어서 조건이라는 것은 장래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것을 가리켜서 조건, 장래 실현 가능성이 확실한 것을 가리켜서 기한이라고 일단 얘기를 하겠고요. 자, 그래서 조건이라고 하는 게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와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 두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자,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 이런 식입니다. 법률행위 효력 발생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것을 가리켜서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한 대 사주겠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 자, 그리고 이제 시험 지문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소유권 유보부 동산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소위 정수기 할부 판매하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자, 3년 동안 할부금을 완납을 하게 되면은 이때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지금 할부 기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그 소유권 자체가 정수기 판매 회사에게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3년간 예를 들어서 할부금을 다 갚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소유권 자체가 소비자에게 넘어가는 거. 요걸 이름 말이에요. 소유권 유보부, 소유권을 유보한 상태에서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라고 해서 할부기, 정수기, 할부 판매 케이스가 소유권 유보부 동산 매매계약. 근데 이 자체가 시험 지문에 떴고 또 뜰 수가 있을 텐데 그다지 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이런 거 공부하실 때 이상한 판례 같은 거 나오게 되면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답으로 뽑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도 판례의 한 예시 지문이 되게 됩니다. 해서 자, 정지조건 법률행위에서 그러면 이제 지금 조건이 성취가 됐다라고 했을 때 그 효력이라고 하는 거, 정지 조건 있는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이게 원칙 장래효라고 하는 거. 근데 얘는 예외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 그 의사에 의한 데서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자, 뒤에서 지문 보시겠지만 그냥 던져주는 지문들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요걸 이제 접근해 가실 때 요렇게 접근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장래효라고 했던 거, 아예 대놓고 장래효로 논의가 됐던 것이 지난 시간에 무효인 법률 행위에 대해서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게 장래효가 있었고요. 조금 이따 논의하게 될 기한의 도래라고 하는 것도 장래효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지라고 하는 것도 다 장래효가 되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사안에서 나중에 본등기 하게 되면 물권 변동 시기는 본등기를 했을 때부터 장래에 대해서 그 효력이 발생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총 4가지가 장래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 법률행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원칙은 장래효이지만은 예외가 예외가 있기 때문에 이건 장래효라고 묶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식이죠.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아빠가 자동차를 한 대 사줄게 라고 했을 때 아들이 얘기를 하죠. 시험에 합격을 했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바로 자동차를 지급할 의무를 주장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입니다. 출제 포인트는요. 자, 특수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의 출제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지 조건이 불법 조건인 경우, 정지 조건이 불능 조건인 경우, 정지 조건이 이미 성취된 즉해서 기성 조건인 경우 총 3가지 경우를 따지게 되는데 사람 죽여주면 100만 원 줄게 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불법 조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 조건부 법률 행위는 조건도 무효이고 법률 행위 자체도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래서 100만 원 줄 테니까 사람 죽여다오. 100만 원 만약에 사람 죽여주면 100만 원 줄게 라는 이런 계약을 체결했다 한들 사람 죽여봐봤자 100만 원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불법 조건부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게 된다.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 만약에 조건만 무효가 되게 되면 사람 안 죽여놓고 100만 원 달라고 할 권리가 발생하겠지요. 그런데 설령 사람을 죽였든 안 죽였든 100만 원 달라고 할 그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불능조건부 법률행위.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한 대 사주겠다라고 이렇게 했던 사안에서 시험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다고요? 이때 그 법률행위는 무효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는 이제 무효냐 또는 이제 조건 없는 법률행위냐 요걸 이제 구분 짓는 건데 거의 구구단처럼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소위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인 경우 이미 성취된 것인 것을 가리켜서 기성 조건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게 되면 이때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미 시험에 합격한 아이한테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한 대 사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동차 사주겠다 이런 얘기와 똑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한테 이미 합격한 애한테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라고 했을 때 자동차를 사주겠다, 증여하겠다라는 계약의 한 유형에 불과하다. 그래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래서 결국 시험 지문을 구성할 때 조건 없는 법률행위, 무효인 법률행위 이런 식의 표현을 하게 되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 되게 되면 즉 이미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걸 하나 무효인 법률행위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 없는 법률행위를 구분해서 외우시게 되면 나중에 뒤죽박죽 헷갈려요. 그래서 어떻게 치고 가야 된다? 그냥 무조건 조건 없는 법률행위만 주구장창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회는 그래서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어떻다? 바로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거 하나 외우시는 거야. 나머지 경우 있어. 모르면 다 뭐가 된다? 무효인 법률행위. 이게 거의 구단처럼 나와야지 실제 시험장에서 풀 수가 있습니다. 뒤에 잡다한 얘기들인데요. 조건부 법률행위 기본적으로 이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동의하게 되면 어떻다? 이런 조건부 법률행위라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한 대 사줄게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이제 아들 입장에서 손해볼 일은 없거든. 그래서 좋아.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되면 이 정지 조건부 증여 계약이라는 것이 성립하게 된다. 이런 식의 취지인데 큰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권리라고 하는 거, 조건의 성취가 아직 미적인 상태에서 이 권리도 처분할 수 있고요. 또 담보물로 삼을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처분할 수 있고 다 담보로 삼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처분할 수 있다. 자, 뭔 소리냐면 친구 얘기를 들으니까 친구가 아버지가 이번 시험에 그 친구가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한 대 5천만 원짜리를 사주기로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거 나한테 팔아라 그 권리. 아직 시험에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닌데 너무나 명백해. 그래서 얘가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야 4,500에 나한테 그걸 팔아라 라고 하는 것.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 해서 이걸 정리하면 조건부 권리라고 하는 것도 다 처분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조건부 권리를 처분한 행위는 그 자체는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게 됩니다. 좀 우리가 어렵게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라는 개념을 가지고 논함에 있어서 자, 이런 얘기 있었죠. 채권 행위라고 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교환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채권 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겠다라고 하는 또 양도하겠다는 이런 매매 계약은 당연히 유효한 것인데 타인 권리를 제3자에게 매각하겠다라고 하는 계약도 일단은 이행기까지만 그 채무를 이행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 권리의 매매도 유효한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채권 행위할 때 공부했어요.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게 되면 물권 행위라고 하는 거, 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물권 행위라고 부릅니다. 등기 넘겨주는 거. 자, 그래서 이 물권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처분 권한이 있을 때만 뭐가 된다? 유효한 것이다. 내 물건이 아닌데 서류를 조작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등기를 넘겨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자신에게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무효인 법률 행위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직 내가 그 물건에 등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 바로 이 물건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요건 어떻다? 가능하다라고 해서 자, 타인 권리 매매라고 하는 것도 유효하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조건부 권리라고 하는 것을 처분하는 것, 양도하는 것 자체도 다 당연히 그 자체로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게 된다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지문 중에 한번 나오게 될 테고요. 자, 어찌됐든 뭐 이런저런 얘기, 모든 얘기 다 빼버리고 물론 이제 상식적으로 조건이 성취되면 그 법률 행위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 기본적인 틀이 될 텐데 실제 시험 패턴 가지고 보게 되면 정기 해능에서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 되게 되면 다 조건 없는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 이게 논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토하게 될 게 해제 조건부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 법률행위 효력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도에 의존케 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너 이번 시험 합격하면 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자동차 쓰게 했던 거 자동차 사용을 금지하겠다. 또는 요즘 이제 아이들 핸드폰 때문에 각 집안이 난리가 나 있을 텐데 그런 경우 있다는 얘기죠. 자, 중간고사에서 성적이 이만큼 떨어지게 되면은 자, 한 달 동안 핸드폰 사용 금지, 이런 식의 개념. 이게 바로 뭐가 된다?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 중간고사에서 성적이 유지가 될지 떨어질지 그건 가봐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사용을 허락했다가 사용권을 폐지하게 되는 거, 핸드폰 사용을 금지시키겠다라고 한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해제 조건부 법률 행위. 역시 해제 조건부 법률 행위에서 성적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다? 이제는 사용을 금지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이제 당연한 논리 구조로 이 조건부 법률 행위, 조건부 법률 행위라는 것은 상대방이 동의했을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봤으니까 아이가 동의를 했다고 친다라면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해제 조건부 법률 행위에서 조건이 성취가 되게 되면 그 효력, 법률 행위로서 효력은 그때부터 소멸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조건 성취 효력을 소급 파기할 의사를 표시할 때는 그에 의한다 해서 자, 원래는 장래연대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될 수 있다. 딱 요 정도까지만 끊어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역시 특수한 경우 정기해능, 이제 기억할 게 뭐야?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 중에서 불능 조건일 때 이것은 뭐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라고 하는 거. 자, 이번 시험에 너 중간고사에서 20등 밖으로 밀려나게 되면 핸드폰 쓰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 해제 조건부 계약을 아이와 체결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얘는 20등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야. 이건 뭐야?
자, 법률 행위로서 효력이 소멸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된다? 조건 없는 법률 행위다라고 해서 해능 외우셔야 돼. 정기해능. 모든 얘기를 관통하는 것은 정기해능이라는 것으로 관통이 되게 됩니다. 그럼 모르는 것들이 나오면 다 뭐가 된다? 무효인 법률 행위다. 이렇게 가셔야 돼. 정기해능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바로 해제 조건이 불법 조건이면 자, 지금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경우수 따질 거 없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가셔야 돼. 이건 따져서 경우수를 따져봤자 실제 시험용으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자, 해제 조건이 이미 자, 법률행위 당시 성취되다. 기성 조건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야? 바로 무효인 법률행위. 너 이번에 20등 밖으로 떨어지게 되면 핸드폰 사용을 금지시킬 거야. 근데 이미 성적표 나왔어. 그래서 20등 밖으로 떨어진 상태다. 그러면 어떻다? 이것은 그 자체로 자, 지금 해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법률 행위로서 효력이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일단 다 빼버리고 불능 조건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하셔야 되죠. 해제 조건이 자, 조건 법률행위에서 해제 조건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이 된다. 다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조건 성취가. 그러면 이때는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다른 거 따지면 안 돼요. 이거 이제 경우수 따지면 머리 지진 나요. 이게 되게 까다로워요. 지문이 되게 짧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기해능이라고 하는 거. 정기해능은 어떻다? 자,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죠? 모든 얘기는 뭐라고요? 정기해능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스토리를 잡아갑니다. 정기해능은 뭐가 된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나머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 조건부 권리도 처분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자, 이게 이제 조건부 법률행위. 사실은 거의 여기서 얘기가 다 끝나요. 기한부 법률행위를 지금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얘는 지금까지 문제 구성을 하면은 매년쯤은 자리에 한 개나 두 개가 중간에서 튀어나오는 개념이고요. 다만 전체 그림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자,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법률행위 효력 발생 또는 효력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을 가리켜서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여기서 요것부터 가겠구나. 조건 없는 법률행위,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 되게 되면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이 되게 되면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것만 주구장창 외우는 거야. 나중에 무효인 법률행위는 이게 아니면 정기해능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 무효인 법률행위. 이렇게 그림을 잡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겠고요. 자, 이제 기한부 법률행위, 조건에 대응해서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 실현 가능성이 확실한 것을 가리켜서 기한부 법률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죠.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다 빼버리고요. 자, 이게 자, 불확정 기한 또는 이제 확정 기한 두 개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듣고 버리시면 됩니다. 해서 자, 12월 31일까지 또 1월 1일부터 이런 식의 개념을 확정 기한이라 부르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죽는다면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불확정 기한이라 부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언젠가는 죽게 돼 있다. 이건 이제 바뀌지 않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기부 법률행위, 자, 우리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이 법률행위 효력 발생이라고 하는 것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 자, 이에 비해서 시기부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 효력 발생이라고 하는 것을 장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시기부 법률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법률행위 효력 발생을 장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 해서 자, 예를 들어서 1월 1일이 되면 부동산을 정의하겠다라든가 자, 갑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정의하겠다. 이 두 개는 이제 차이가 자, 확정 기한과 불확정 기한이라는 개념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확정 기한 1월 1일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갑이 사망하면 갑은 언젠가는 죽게 돼 있거든요. 다만 그 날짜가 언제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하여튼 이런 것을 시기부 법률 행위라고 부르게 됐다고 드디어
장래효라는 개념 나오죠. 그래서 시기부 법률 행위에 있어서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 법률 행위로서 효력이 발생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앞에서 우리가 장래효가 무효인 법률 행위의 추인이라고 하는 거, 해지라고 하는 거, 기한의 도래, 그리고 하나 더 이슈가 됐던 것이 뭐가 있었냐면 기한의 도래에서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서 본등기, 가등기 후에 본등기를 했을 때 물권 변동 시기, 소유권의 이동 시기는 바로 자, 본등기를 했을 때 소유권 이전된 데 장래효 그 중에 하나가 기한부 법률 행위에서 기한의 도래라고 하는 거. 자, 이제 종기부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와 유사한 구조죠. 그래서 앞에서 법률의 효력 소멸이라고 하는 것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해제 조건부 법률 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근데 법률행위 효력 소멸을 장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종기부 법률 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이죠. 법률행위 효력 소멸을 장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한다.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만 부동산을 사용케 해주겠다라든가, 자, 갑이 사망할 때까지만 부동산을 사용케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자, 지금 울소는 사용을 할 수 있긴 하는데 영원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날짜, 갑이 사망하거나 12월 30일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종기부 법률행위, 역시 마찬가지 논리 구조로, 자, 종기부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잃게 된다. 뭐 얘기 길게 했는데 결국은 기한이 도래한 때 장래돼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기한부 권리도 처분할 수 있고 담보로 삼을 수 있다. 큰 쟁점 안 되고요. 다음은 여기에서 이제 용어 하나 체크를 하게 되면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물권법 할 때 주로 이슈를 삼게 될 것 중에 하나가 저당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런 식이죠.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자, 갑에 대해서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담보물로 X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경매 청구해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 돈 빌리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예를 들어서 변제기를 정할 수가 있는데요. 1년 후에 갚기로 한다. 이자는 얼마로 하기로 한다. 이런 식의 내용을 담아서 자,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이죠. 자, 지금 이런 예를 들어서 내년 3월 1일을 변제기로 해서 돈을 빌릴 경우 변제기 도래, 즉 내년 3월 1일 되기 전까지 자, 이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 이걸 우리가 바로 기한의 이익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기한의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포인트 채무자를 위한 이익으로 추정을 하게 된다.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 내년 3월 1일까지 돈을 갚지 않아도 될 권리라는 개념,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기한의 이익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이게 이제 유책에 여기는 깊이 있게 내지 않아요. 지문 한두 개이기 때문에 항상 뭐 채권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해서 말장난을 하게 됩니다. 자, 한편 이런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 포기할 수 있고요.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는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죠. 기한의 이익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이 채무자가요, 내년 3월 1일 되기 전까지 뭐 복권 당첨돼서 돈에 여윳돈이 생기다 보니까 미리 어떻게 할 수 있다? 갚을 수가 있다. 이걸 이제 기한의 이익의 포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만
바로 채권자 이익,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경우 있죠. 미리 갚을 때 중도 상환 수수료라고 해서 일정한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때 그 중도 상환 수수료에 관한 개념이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비용으로 정산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기한의 이익이란 단어, 기한의 이익. 자 지금 돈을 빌리면서 3월 1일까지 3월 1일 이후에 갚겠다라고 하면 3월 1일까지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 이걸 우리가 기한의 이익이라는 용어를 쓰게 될 것이고요. 법률 용어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런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보겠지만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자, 뭐 얘기 길게 갔는데 사실은 모든 얘기가 다 뭐라고요? 정기해능이라는 얘기와 거의 귀결이 되게 됩니다. 그걸로 끝나요. 그래서 자, 이제 교재 가지고 바로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55페이지 가서 확인을 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 박스 1번 지문, 상대방이 동의하면 점점점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조건부 법률 행위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케 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동의하면 어떻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해서 채무 면제라고 하는 것, 채무 면제가 될 텐데요. 채무 면제에 대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해서 뭐 이런 얘기 있죠. 너 이번 시험 합격하면 나한테 내가 100만 원 받을 거 채무 면제해 줄게 라고 하는 요것도 동의를 한다라면 어떻다?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두 번째 지문요. 상계 의사 표시에는 시기를 붙일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건 좀 어렵네요. 그래서 상계는요, 나중에 동시 이행 항변을 할 때 공부할 주제인데요. 얘는 퉁치는 겁니다. 야, 내가 너한테 100만 원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네가 나한테 100만 원 갚아야 될 돈이 있었는데, 퉁치자라고 하는 것을 상계라고 얘기합니다. 상계라고 하는 거, 자, 이 동철상추 취해라고 해서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할 때 소위 이제 상계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도 법률행위의 일종이거든요. 자, 법률행위는 기본적으로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기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조건 기한은 일반적인 법률행위는 붙일 수가 없고 상대방이 동의했을 때만 어떻다? 가능하다 해서 되게 어려워요.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공부한 내용을 좀 벗어나는 이상한 지문이 나오게 되면 답이 아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두 번째 박스. 정지 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 성취에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조금 낯선 지문이네요. 자,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한 대 사줄게라고 아빠가 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자동차를 받고 싶으면 이번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지 아빠한테 자동차를 사달라고 할 수 있다 해서 조건 성취 입증 책임은 당연히 그 권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이런 식의 취지. 2번. 정지 조건 있는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해서 틀렸죠.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다 효력이 발생한다. 해제 조건부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법률 행위로서 효력을 잃게 된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3번. 소유권 유보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대금 전부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맞죠? 그래서 아까 이게 그 어렵다는 자 장점인데요. 자 저거죠. 정수기 할부 판매 계약에서 정수기 회사에서 중간에 뭐 이런저런 체킹을 해주면서 3년 동안 할부금 얼마씩 내게 되면은 그때 어떻게 해주겠다? 지금 이제 3년 후에 되면 소유권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소유권 유보부 동산 매매 계약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대금을 완납을 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 어떻다? 이 사람은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그 중간에는 누가 매도인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 4번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게 되면 그 효력은 법률 행위시로 소급해서 발생함이 원칙이다. 틀렸죠? 자, 조건이 성취되면 장래돼서 그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다만 그 법률행위 조건 성취력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 그에 의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4번도 틀렸고요. 5번 답이 됐네요. 조건 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 틀렸죠? 소급표란 얘기예요. 그 질문은 다시 가볼까요? 이 조건부 법률 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게 되면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어떻다? 법률 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원칙이었었고요. 자, 법률 행위는 한때가 아니라고. 뭔 소리냐면 아버지가 너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한 대 사줄게 라고 7월 달에 얘기했습니다. 시험은 10월 달에 있다고 치고요. 자, 그러면은 언제 10월 달 가서 합격을 해야지 어떻다? 자동차를 달라고 할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지 소급해서 즉 계약을 조건부 증여계약을 체결한 그 당시로 소급해서 자, 그 사이에 자동차 안 준 것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해라 이럴 수는 없단 얘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기본 가십시다. 자,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에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법률행위를 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자 조건 성취 효력을 자 소급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라고 돼 있어. 어쨌든 지금 답이 됐네요. 25회 때 조건 성취의 효력이라고 하는 거. 이게 정지 조건이든 해제 조건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어떻다?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질문이 그럼 까다로운 게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을 구분을 안 하면서 지문을 던져놨어요. 어찌됐든 정지 조건이든 해제 조건이든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장래돼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식의 취지. 6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한다. 틀렸죠? 4번, 5번 조건 다 같은 시리즈예요. 기본적으로 조건 성취 효력은 장래돼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 어떻다? 그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다음 페이지 가서 이제 봐봐요. 하나, 둘, 셋. 무려 3개나 답이 됐어요. 앞에 깔았던 지문 중에서 조건 성취 효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문 하나 답을 구성을 했고요. 지금 이 파트에서는 아주 보란듯이 그냥 대놓고 자 하나 둘 셋 4개인가요? 5개, 4개 5개가 4개가 정기해는 가지고 도배를 해버립니다. 자 다시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면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이게 되면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먼저 외우셔야 돼. 정기해능이라고 해서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면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이면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모든 얘기는 조건 기한에 관한 문제를 접근하실 때는 무조건 뭘 생각한다고요? 정기해능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 안 그러면 읽다가 뒤집니다. 이게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자, 1번 보니까요. 기성 조건, 정지 조건. 뒤에 무효이다. 틀렸죠?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면 뭐가 된다? 조건 없는 법률 행위에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생각하면 꼬이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정기 해능은 뭐가 된다? 조건 없는 법률 행위. 그래서 1번 틀린 거야. 2번 지문이요. 자, 무효가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와 있네요. 자, 조건이 법률 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라고 돼 있죠?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기성 조건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것이 정지 조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기에 해당이 되죠?
자, 표현을 풀어 쓰고 있는데 다시 우리가 외웠던 것은 정기해능은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 행위. 지문을 분석하니까 조건이 법률 행위 당시 이미 성취가 된 경우라고 해서 자, 기성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인 경우. 그러면 이제 해석하면 정기가 되는 거죠. 순서 거꾸로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인 경우라는 의미라고요.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조건 없는 법률 행위가 나와야 한다고요. 근데 무효인 법률 행위 있어요. 틀리게 뽑은 거라고. 지금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 이 순서를 약간씩 바꿔요. 문제 구성할 때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면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일부러 순서를 어떻게 바꿔? 자,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것으로서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이렇게 풀어 쓴다고 순서를 바꿔서 일부러. 그러면 해석하면 기성 조건, 정지 조건. 그러면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 행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점은 틀렸죠. 무효라고 했으니까. 3번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 법률 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조건과 분리해서 자 무효로 할 수 있다 해서 이게 이제 불법 조건 얘기인데요. 자 우리가 불법 조건부 법률 행위에서는 조건은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얘기 들었었죠. 사람 누구 죽여주면 100만 원 줄게라는 이런 계약을 체결했다 하십시다. 살인 청구 계약을 체결한 거야. 그래서 얘가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이제 불법 조건이다. 그러니까 불법 조건은 조건만 무효가 된다. 그래서 사람 안 죽였어도 100만 원 다오라고 얘기하는 거 먼저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불법 조건부 법률 행위에서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다 무효가 되게 된다. 다시 누가 살인 청구 계약을 체결했다고 살인을 청구하는 사람이 누굴 죽여주면 100만 원을 줄게 라고 했다고 오케이 내가 그러면 사람 죽이고 100만 원 받겠다라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 불법 조건부 법률 행위 불법 조건부 법률 행위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러니까 만약 조건만 무효가 될 것 같으면 사람 안 죽이고 야 앞에 조건은 무효니까 100만 원 줘 라고 얘기할 권리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저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니까 설령 사람을 죽였든 안 죽였든 간에 그 100만 원을 달라고 할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자, 4번이요.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이 무효가 된다.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이걸 뭐라고 한다? 불능 조건이라고 부르고요.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자, 정지 조건이 불능 조건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모르지. 그럼 뭐가 된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게 됩니다. 왜?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일 때만 뭐라고 그랬어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 외운 걸 자꾸 대입해봐야 된다고 경우시를 따지면 안 되고 정기 해능에 해당하면 뭐가 된다고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럼 나머지 모르는 게 뜨면 다 뭐라고요? 무효인 법률행위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 다음에 6번 정지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자, 불능 조건이 됐네요. 그러면 이때는 뭐가 된다? 무효인 법률행위.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면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정지 조건이 나머지에 해당되면 어떻게 된다? 무효인 법률행위. 이렇게 가는 거고 지금 따로 이제 건드렸던 것이 바로 불법 조건부 법률 행위에서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두 번째 박스 가볼까요? 해제 조건 있는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틀렸죠? 가장 기초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정지 조건이었었고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게 되면 어떻다? 법률 행위로서 효력이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가야 되죠. 2번 해제 조건부 법률 행위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조되었다 할지라도 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복귀한다. 좀 어렵네요. 자, 어떤 해제 조건부 소유권을 지금 넘기는데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되면 소유권 이전 효력이 소멸한다. 이런 식으로
해제 조건을 12월 30일은 좋은 예가 아니구나. 가을에 비 내리게 되면 소유권은 소멸한다. 이런 식으로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해서 법률 행위의 효력 소멸을 이렇게 계약을 통해서 확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설령 등기가 넘어가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도 법률행위 소유권 넘어가는 부분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좀 어려워 보여요. 3번 질문.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것인 경우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가볼까요? 다시. 자, 지금 기성 조건입니다. 해제 조건입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바로 무효인 법률 행위가 되는 거죠. 왜? 해능이라고 해서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일 때는 뭐가 된다? 조건 없는 법률 행위. 그럼 나머지 해제 조건이 점점점 나오게 되면 불능 조건만 아니면은 무조건 뭐라고요? 무효인 법률 행위. 계속 같은 거 구성하고 있어요.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것은 정기해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 해결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해능. 그죠? 모든 얘기는 뭐라고? 정기해능 들어가면 어떻다? 이게 조건 없는 법률 행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기해능 뭐야? 조건 없는 법률 행위. 그럼 나머지 모르면 다 뭐가 된다? 무효인 법률 행위 이렇게 갑니다. 오른쪽에 가서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 자, 끄트머리 처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할 수 있다. 좀 오래전 문제죠. 23회 때니까. 그 다음에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자, 처분할 수 있다. 오른편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관련 기출 문제 좀 어려운 문제인데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법률 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아주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법률행위. 이것은 무효죠. 그냥 그 확정적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냥 무효라고 통정 허위 표시는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가는 겁니다. 두 번째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 논란의 소지가 좀 있었던 지문인데 우리가 계약의 무권 대리에서 본인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거죠. 즉 본인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책임도 물을 수가 없다라는 개념. 자, 일단 법률의 효력은 확정적입니다. 상대방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이게 좀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지문인데요.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는 앞에서 본 것처럼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다. 그러니까 얘는 일단은 유효이긴 하지만은 어떻다? 아직은 유동적이다. 경우에 따라서 취소권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다?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좋은 문제 아니에요. 왜? 이게 강박이 있고 나서 10년이 지나버렸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확정적 유효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만을 가지고 보기에는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팔 거 없어요. 팔 거 없는 게 이 문제 나오고 나서 그 당시 출조 오류 10이 나오고 시끌시끌했어요. 근데 그 후로 이런 문제가 아예 안 나오니까 쓸데없는 데서 에너지 뽑으면 안 돼요. 과거 우리 기출문제 중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문제들을 가지고 즉위 모아서 7년 지나가지고 혼자서 막 연구하고 삽질 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 요건 유효죠. 아까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것은 그 자체로 다 유효. 그 다음에 소유권 유보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동산의 소유권 취득이라고 하는 거. 이게 아까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 자, 할부금 전액을 내야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직은 어떻다? 소유권 자체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 할부금을 다 내면 어떻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테고 그 전이면 어떻다? 소유권 취득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디귿하고 미음 두 가지가 법률 행위로서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거의 이렇게 손으로 꼽을 만한 아주 어려웠던 문제 패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5개를 다 소화해서가 아니라 한두 개 알아가지고 제거해 가는 방식으로 찍는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 3번 보더라도 계속 볼 때마다 짜증나는 부분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문제가 되게 될 겁니다. 넘어가세요. 자, 기한부 법률행위 관련해서 지문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1번 첫 번째 박스 버리시고요. 두 번째 자 박스 가봤고요. 기한에 도래한 미적인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해서 처분 담보를 할 수 없다 해서 틀리게 뽑아냈죠. 그래서 두 번째 박스 바로 갔어요. 다 지문 안 봅니다. 오른쪽에 59페이지. 자,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미 틀렸어요. 기한, 자,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다음에 이 아이의 경우 자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뒤쪽은 맞고 앞쪽이 틀렸어요. 근데 신경 쓰지 마시라고 기한은 전혀 포인트 안 되고요. 그 밑에 있는 지문은 눈기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3회 때하고 지금 9회인가 한번 30회 때 출제가 됐는데 몰라도 살아가는 지장 없어요. 자, 이제 다시 갑시다. 자, 답부터 외워야 돼요. 여기서 이제 주요 이슈, 그러니까 조건 기한이 나오면 지금 지문을 하나하나 보잖아요. 거의 멘붕 옵니다. 머리가 터져버려요. 이게 뭐라고 씹으려는지 대단히 관념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게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럼 방법이 뭐냐? 그냥 무효냐 또는 또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냐, 요걸 갖고 끝장을 봐야 돼. 그래서 표현들을 아까 막 바꿔치기 하는 거 보이지만은 핵심이 뭐라고요?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 행위.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이 되게 되면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 행위. 이게 툭 치면 바로 튀어나올 수 있어야지 문제 풀 수 있어요. 왜? 문제를 기성조건이라고 주지 않고 어떻게 표현을 한다고? 조건이 이미 성취된 것인 경우, 자, 이미 조건을 성취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한다고. 그럼 이게 구구단처럼 암기가 돼 있지 않게 되면은 조금만 표현을 바꿔도 벌벌 떨어요. 그저 모든 문제 반이요. 정기 해능이라고 해서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면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 행위.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이 되게 되면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 행위. 진짜 죄송한데요. 지금 내용 몇 페이지 되는데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다 암기를 한다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은 이걸 암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또 질문할까봐 그냥 설명드리는 것에 불구하고 문제는 시험을 보시려면 외워야 돼. 단 한 개라도 내가 아는 게 있어야 된다고. 그냥 제발 문제 보면서 쓱쓱 읽어보지 좀 마요. 그거는 한 20년 법학 공부한 사람들이 다 외웠을 때 하는 거지. 일반 수험생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여기는 무조건 정기 해능을 찾아가셔야 돼. 정기 해능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거. 정기 해능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정기 해능이 없으면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특수한 경우 무효인 법률 행위. 요걸로 거의 다 도배가 되셔야 돼. 정기 해능이 조건 없는 법률행위, 나머지 무효.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살붙여가면 이런 식이죠. 자, 좀 어려운데요.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는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 자, 바로 조건이 성취됐을 때 증여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률행위 효력 발생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 자, 딸내미한테 핸드폰 사준 상태에서 얘가 자 핸드폰에 빠져 있는 거 중독된 것 같은 하여튼 등등 마음에 안 들어서 이번 시험에 20등 밖으로 쫓겨나게 되면은 핸드폰 사용을 금지시키겠다. 이게 일단은 사용케 해주는 사용을 허락하지만은 법률행위에 효력 소멸 사용을 허락했다가 효력 소멸 사용을 못하게 하는 거, 장래 불확실한 사실을 의존케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 기초가 탄탄해야 돼. 정지 조건부는 정지 조건부 증여 계약, 해제 조건부 사용 계약 이런 식의 개념으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자, 반에서 20등 밖으로 떨어지면 어떻다?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해서 장래 불확실한 사실을 의존케 해서 법률행위 효력 소멸을 감하는 것을 해제 조건부 법률 행위. 자, 그리고 나서 기본적으로 조건 성취의 효력은 뭐가 된다? 자, 장래효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조건 성취 효력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는데 그에 의한다.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좀 까다로운 게 불법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 불법 조건을 포함한 법률행위 전부가 어떻다? 무효가
되게 된다. 자, 사람 죽여주면 100만 원 줄게라고 하는 거고요. 자, 사람 죽여주면도 무효이고 100만 원 줄게도 무효. 전부가 다 무효가 되게 된다.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조건부 권리 처분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주요 이슈. 그리고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 바로 기한의 이익이라는 것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적해드린 몇 개라도 줄줄줄 한 4-5개 명제라도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여기서 욕심 부려가지고요. 보통 수험생이 좋아하는 게 동산 유효자, 소유권 유보무, 동산 매매계약 뭐 이런 거 읽으면서 아하 이게 정수기 할부 판매계약, 계약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어차피 시험장에서 또 헷갈리고 정신 없어질 것들이야. 기초만 탄탄하시게 되면은 내용 몰라도요. 답을 고를 때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공부를 하는 방법은요. 일단 대단 기초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가 뭐냐라고 하는 거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 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가 뭐냐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 행위로서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거 해서 다시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한 대 사줄게 아빠가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이게 정지 조건부 증여 계약. 자, 아빠가 딸내미한테 핸드폰 사준 다음에 반에서 10등 밖으로 밀려나게 되면 핸드폰 사용을 금지시키겠다. 자, 이게 바로 뭐가 된다? 해제 조건부, 뭐 사용대차 계약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아빠 핸드폰을 주면서 넣었어. 쓰는 건 좋은데 반에서 10등 밖으로 밀려나면 어떻다? 사용을 금지시키겠다. 다시 압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뭐가 된다? 해제 조건부 법률행. 기본 틀만 잡아야 돼. 그리고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출제 이슈가 정기 해능은 뭐가 되고 조건 없는 법률행위 되고 잘 모르는 게 뜨면 그건 뭐가 된다? 무효인 법률행위다. 그리고 불법 조건이 그게 어느 쪽이 됐든 무조건 무효가 되는데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어떻다? 무효가 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자, 그 정도까지 해서 자, 조건부 법률행위, 기한부 법률행위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대리라는 주제 설명드립니다.